지난주에 수능시험이 있었죠. 오늘은 수능시험을 맞이하여 우리 조선의 과거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시험 좋아한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럼 과거 우리 선조들도 정말 시험을 좋아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는 과거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능력을 검증하고 관리를 뽑는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언뜻 생각하면 그거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시험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신분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뽑는 거니까 굉장히 진일보한 제도인 건 맞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험을 봐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정근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이런 과거제도가 있었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실시했다. 그래서 10세기에 이미 시험을 봐서 관리를 뽑는 굉장히 좀 독특한 나라였죠. 중국에서부터 이 과거제도가 들어온 것이긴 하지만 의외로 우리 바로 옆 나라인 일본에는 과거제도가 없었어요. 그게 또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이제 건국,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그 순간부터 과거제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이제 건국 시조잖아요. 그 사람의 즉위 교서에도 과거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선의 이제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에 그 제도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과거 시험이라는 건 어쨌든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국가 교육기관, 그런 연계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서울에서는 다 아시는 대로 가장 큰 교육기관인 성균관 있죠. 굉장히 고급 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는 향교라든가 서원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심지어 조선 사람들은 얼마나 시험을 중시했냐면, 임진왜란 아시잖아요. 그 긴 전쟁 동안, 그동안에도 과거 시험은 치렀어요. 인재가 필요했으니까요. 그 과거 시험은 계속 쭉 이어지다가 조선 왕조의 끝 무렵이죠. 1894년 갑오개혁 때 이제 폐지되기까지 정말 조선 전 왕조와 함께 이어갔습니다. 명시적으로는 과거 시험은 조선의 모든 양인이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양반만 봐야 되는 건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이제 자격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은 누가 있냐면, 죄인의 자손 시험 볼 수 없고요. 홍길동이 막 서름을 안고 집 뛰쳐나가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이젠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너는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 그 이유가 바로 서출이어서죠. 그래서 첩의 자식, 그 문과 시험 치를 수 없고, 또 하나 재혼녀의 자식 시험 치를 수 없죠. 그래서 조선에서 아무리 이제 어린 나이에 막 19에 과부가 됐다, 아들이 하나 있다, 그런데 사대부가의 여자라면 감히 재혼을 꿈꿀 수가 없는 이유가 자기 아들이 앞길을 막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혼을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양인이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요즘도 대입시험 치르기까지 긴 교육기관, 그러니까 교육시간을 거쳐야 되고 사교육도 막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돈도 필요하겠죠. 예. 돈도 필요해서 그 공부를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조선시대라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들이 그 긴 시간 동안 집안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고 도리어 집안에 큰 돈을 쓰면서 과거 준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결국 돈과 그 환경을 좀 갖춘 일부 양반들 자제만 시험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말 또 이건 좀 웃긴 대목이에요. 우리가 모든 양인이라고 했지만 그 양인에서 완전히 빠지는 건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 여성들은 신분이 높거나 낮거나 이거 상관이 없이 과거 시험 대상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양인은 오직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신분에 따라서만 모든 이제 관직을 받는 시대에 비하면 과거 시험으로 관리를 등용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주고 자리를 준다는 게 굉장히 진보한 제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대상이 누구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이 또한 뭐 특혜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 시험의 종류는 우리 뭐 제일 잘 아는 문과 시험이 있겠죠. 문과 시험은 문관을 뽑는 시험이고, 그 다음은 무과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뭐 무관들을 뽑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잡과라 그래서 흔히 중인들이 주로 치르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관을 뽑는다든가 그 다음 통역관을 뽑는 그런 계통의 이제 잡과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문과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조선 과거 시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고,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초시, 그러니까 속과라 그래서 진사과, 생원과를 치러야 돼요. 그거에 붙은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대과라 그러는 본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선시대 이제 과거 시험 종류랑 현재 한번 대학 학과 그걸 한번 비교해 보면 더 재밌는데, 우리가 문과 시험은 현재 학과 중에서는 인문계열 가운데 문사철이라 그러잖아요. 뭐 문학, 사학, 철학 이 정도에 해당하는 과목일 거고, 무과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이 정도가 좀 비슷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법학이라든가 의대, 그다음에 뭐 어문계열, 공대 중에 천문계열 이런 것들이 이제 잡과에 해당하는 경우고요. 대부분 공대과들하고 예술계열은 아예 이제 과거 시험 대상이 아닌 거죠. 당시에는 이런 것들을 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왜 유행하는 말 중에 뭐 방송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문과들 너무 취업도 어렵고 이렇게 사회적인 좀 진출이 어려운 걸 일컫는 말인데, 조선시대하고는 그러니까 정말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도화서는 좀 세습하는 집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세습 집안에서만 나온 건 아니지만 국가시험이 있는 게 아니라 도화서 자체 내로 어떤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을 거쳐서 생도로 뽑고 그 생도들이 이제 화원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본격 과거 시험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직종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지난번에 신윤복 편 보시면서 신윤복에 대한 기록이 다른 건 별로 없어도 도화서 화원인 신한평의 아들이다 이런 기록이 같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과거 시험이 그런 또 환경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도화서 화원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같은 집안에서 아버지라든가 또는 할아버지, 또 삼촌들이 그런 도화서에 재직을 하고 있다면 그 자손들이 그 세계로 들어가기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익숙한 곳에서는 시작하기가 좀 쉬운데 전혀 다른 곳,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아무도 그런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예나 지금이나 첫 도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요즘도 우리 대입 시험 보러 가면 막 선물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는 찹쌀떡이나 역 같은 거 철석 붙으라고 선물을 줬었는데, 요즘은 주로 학생들 보니까 초콜릿 같은 거 선물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과거 시험 잘 보라고 그림으로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대표적인 그림은 일로연과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주로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뭐 여러 화가가 그렸는데, 일로라는 건 백로 한 마리가 그림에 보통 나타나고, 연과면 왜 연의 열매니까 연밥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그림 스타일이 약간 연잎이 시들어가는 그 계절에 백로 한 마리가 그 연지에 서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왜 이런 그림을 그리냐면, 조선시대 그림 중에서 보면 그 한자의 발음이 같을 때 그걸 이용해서 그림으로 선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로면 백로 한 마리라는 뜻도 되지만 길로자를 써서 한 걸음 이렇게 되고요. 연과는 연밥이라는 뜻도 되지만 연달아서 과거에 붙는다랑 또 발음이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연달아서 과거에 한 걸음에 붙어라. 무슨 얘기냐? 문과 시험에는 속과 대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속과 대과를 한 번에 패스하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의 격려하는 그림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어느 집안의 자제가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면 화원에게 이런 그림 주문해서 선물을 한다면 의미 깊고 뜻깊은 그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개하는 이 그림은 이제 조선 18세기 영조시대에 활약한 심사정이 그린 그림이에요. 심사정은 겸재정성과 함께 영조시대를 대표하는 대화가 중에 한 사람인데, 흥미로운 점은 심사정은 직업화가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영의정까지 배출한 굉장히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심사정의 할아버지가 다른 것도 아니고 과거 부정사건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데다가 또 얼마 있다가는 영조에 대한 어떤 영모 사건 거기에까지 연루가 되어서 완전히 뭐 역적 죄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사정 자신은 과거를 치를 수 없는 신분이 돼버리죠. 그런데 조선시대에서 양반으로 태어난 사람이 과거를 못 본다고 해서 갑자기 뭐 물건을 팔러 다닌다든가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행히 심사정은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문인 출신이지만 직업 화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과거를 치를 수 없었던 심사정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런 걸 생각하면 좀 삶이 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좀 느낌이 들죠. 그래서인지 좀 쓸쓸함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고요. 모든 시험과 제도에는 부정이 없을 수 없고 그렇죠? 당연히 있었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과거에 왜 컨닝을 했다, 뭐 대피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채점관이 당연히 부정에 연루된다면 더욱더 이제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발각이 되면 굉장히 큰 처벌을 면하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공정하게만 했는가 그렇게 적발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부정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19세기가 되면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를 하면서 좀 국정을 막 농락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시험도 그들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동 김씨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안동 김씨 과거 급제자가 뭐 폭증한다든가 이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 조금 더 시대가 내려와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국왕인 고종을 대신해서 좀 정권을 쥐고 있을 때는 이 씨들이 대거 과거에 합격하는 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역시 모든 시험은 그 뒷면에 좀 어두운 구석이 있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오늘은 조선 과거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조선 과거제도는 신분만으로 출세를 하던 정근대 시대에 그나마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모든 양인이 시험을 볼 수 있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험을 준비하는 건 제한이 되었던 제도다. 이것도 알아봤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런 것까지 알아봤죠. 수능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능을 본 친구들 그리고 그 응원해 주셨던 분들 정말 힘든 하나의 고비를 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이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 아니었던 것처럼 수능 시험도 그저 인생이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하고 펼쳐가느냐 하는 그런 점이겠죠. 수능 치르신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